예, 이 책의 큰 네 단원의 마지막 단원 우리의 과제와 미래, 거기에서 중간 크기 단원이 두 가지가 있죠. 한반도 갈등 해소의 길, 이것을 지난번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주된 흐름이 이제 영혼계의 관련 이야기, 우리 영성 문제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서 방금 거쳐온 그 어, 단원은 마치 뭐 우리의 이제 이념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걸 다룬 것 같아서 좀 색다른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그런 갈등 한반도 내의 갈등 문제 그런 것이 다 뿌리는 다 그 영계의 그런 문제들 그런 것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원에서 이제 두 번째가 그 역시 인간과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영혼계를 본받아 발전하는 인간계 이것이 바로 결론적인 단원입니다. 이 마지막 중간 크기 단원. 그리고 여기에 인용문에 뭐가 있냐면은 기술이란 비인격적이고 비감정적인 것이며 그 목적은 인간의 욕구에 봉사하는 매우 단순한 것이다. 이렇게 뭐 그냥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한 귀절이 있는데 이 책은 어디서 제가 봤냐면은 제가 대학 시절에 기술이라는 것을 제가 이공계를 다녔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철학을 좀 갖고 싶어서 거기에 인간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찰스 서스킨트 지음 1973년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그 본저자의 말도 아니고 또 베를레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그 책에서 인용한 것을 여기서 재인용한 것이죠. 책의 그 276페이지에 해당되죠. 거기에 나온 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용문에 그 목적은 인간의 욕구에 봉사하는 매우 단순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인간의 욕구, 그거를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가 지상에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술로 인간의 욕구에 봉사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에 기는 건 아니지만은 걸어 다니게 돼 있죠. 다른 짐승보다는 좀 기는 동물보다는 좀 높게 동물은 동물답게 그려야 되는데 또 사람이 엎드린 것처럼 그려가지고 동물보다는 더 높게 하늘에 가깝게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지상에서 다니는 동물이죠. 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지는 못하죠. 3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지상 공간을 사용하지는 않죠. 근데 인간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3차원식으로 날아다니고 싶죠. 왜 날아다니고 싶겠습니까? 글쎄 그게 꼭 새와 같이 되고 싶다기보다도 인간이란 본래 영적 존재는 날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꿈에 날아다니는 꿈을 많이 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마이클 뉴턴 그런 분도 처음엔 그 새로 날아다녔던 전생들도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전생 사이에 순수한 영적 존재로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무게가 없이 날아다니죠 당연히. 그런 존재였던 기억 그런 것 때문에 날아다니는 꿈을 많이 꾸는다 이렇게 예,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그 본래 인간이라는 육체 땅에서 다니는 인간의 육체에 들어오기 전에 그 본질 존재는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욕구가 있는 거죠. 인간의 신체로는 불가능한 거지만은 그래서 그 욕구에 봉사하는 게 뭡니까? 드디어 그렇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욕구에 봉사하게 됐죠. 이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아다니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이 욕구에 봉사한다는 게 결국 뭐가 됩니까? 인간의 3차원 물질 세계의 그 육체에 예속된 인간을 영적인 존재 외에
유사한 행동을 할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기술이란 게 바로 그 인간의 욕구에 봉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물질계의 존재인 인간을 좀 더 영적 존재의 상황에 더 가깝게 움직이고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단원을 드려보겠습니다. 영혼계를 본받아 발전하는 인간계. 이게 바로 중간 단어이죠. 그리고 가장 소단원이 나옵니다. 기술은 물질계를 영혼계에 담고자 하는 노력. 바로 이 말을 설명하려고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기술이라는 것의 정의라는 걸 요새 또 뭐 그냥 하도 그냥 사람들이 언어를 그냥 엉터리로 쓰다 보니까 정의, 정확한 뜻,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이거는 뭐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삼각형은 네 변과 네 각이 같은 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은 네 각이 같은 사각형이다. 말은 뭐 이거는 네 변이 같은 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의란 분명한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을 의자 완전히 옳다 그냥 그런 것을 정하는 거. 그럼 기술을 정의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 책에서 정의하는 기술이라는 것이 바로 물질계를 영혼계에 담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겁니다. 뭐 인간의 복지, 쾌락 그걸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이 말을 본문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물질계에서 영혼계를 방불하는 삶의 실현이 목표이다. 인류 역사가 나아감에 따라 물질과학뿐 아니라 인권이 중요시되어 가는 것은 그렇죠. 왜 또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문학 그런 거 하는 분들 또 그런 반박을 하죠. 아니 기술 발달해서 인간 소외되고 톱니바퀴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도 못 봤냐 뭐 기술 그런 또 반발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진정 인간을 그러니까 영혼계 영적인 존재를 발전시킨 것은 이제 사회과학이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중시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국가가 사회가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물론 또 저 말고도 그런 반박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성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인권도 얘기가 된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인류 역사가 나아감에 따라 물질과학뿐 아니라 인권이 중요시되어 가는 것은 인권이 중요시돼가지고 물질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삶을 통한 영혼 성장의 기회를 균등히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인권이 중요시되어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사회, 과학, 기술, 뭐 그런적인 변화 이런 건 전부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이유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삶을 통한 영혼 성장의 기회를 균등히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이 무시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크지 않은 죄를 졌는데 어떤 감옥에 오래 갇힌다든가 여러 가지 목숨을 뺏긴다든가 삶의 어떤 기회를 잃는다면은 그거 자체가 영혼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되죠. 이게 단순한 인권을 뺏긴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어떤 다양한 목적 추구와 자유의지 이런 것을 억압당하고 그리고 단순한 삶을 요구받는 거니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삶이 다양한 선택의 그거가 있는 건 아니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주 단순한 삶이라고 혹독하고 고생스럽다 그렇게만 표현은 안 되죠. 사실 혹독하고 고생스러운 건 지원을 받아서 히말라야 등산을 하는 그런 분들도 다 하는 거니까 인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선택이 없는 그런 이제 그 단순한 삶을 요구받는 거, 그것이 바로 인권 침해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한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 에, 그 영혼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혼 성장의 기회를 균등히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많은 기회를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인권 그러니까 영혼 성장의 기회를 갖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인권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인간이 또 평등을 추구하는 것 평등이라는 것도 있죠.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도 무슨 의미냐? 이것도 결국 이 책에서는 결론은 결론은 먹힌 건 결론은 그렇다고 하듯이 이 책에서는 그냥 평등이란 것도 역시 영적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사람들을 이제 이쪽에 이제 태어나기 전이니까 영계 바깥입니다. 위에서 태어나게 하면서 아직도 평등하게 태어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누구는 부잣집 아이, 누구는 장관 아들 딸, 누구는 정치인 아들 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똑똑한 부모한테 지도받아가지고 논문 쓰고 이렇게 되는데 누구는 이제 그냥 지금 가난한 집 아이는 학교 입시 공부만 따라야 되는데 학교는 평준화, 공부가 뭐 다가 아니다, 인성이 중요하다, 혹은 무슨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구호에 의해서 학교는 평준화돼서 가난한 집안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냥 학교 입시 평준화된 입시만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험 본다고 해도 이미 수시로 50%를 기회를 잃고 정시 50%에서 겨우 될까 말까 예전보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교육의 기회가 다 있었죠. 근데 이제 차례차례 다 그 이전 박정희 시대 때 평준화가 된 다음에 그 제도가 지켜져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대학은 이제 형식상 평준화를 못 하고 있지만 그런 갖가지 편법 그런 이제 어떤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입시에 개입할 수 있는 면접과 논문, 봉사활동, 기타 등등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태어나느냐를 영향을 주게 하는 거죠. 어느 집에 태어나느냐가 지상생활에 영향을 주게 하는 거죠. 근데 평등이란 건 뭐냐면은 이 천상에서 물질계 탄생 이전에 결정된 어떤 것을 물질계 탄생 이후로 옮겨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에서 결정했던 이 여러 가지 1, 2, 3, 4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서 탄생이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설령 이 정도씩 들어왔다 하더라도 한 2.1, 2.2, 2.3, 2.4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큰 거가 좋은 건지 작은 거가 좋은 건지 이거는 상관없고 어떤 차별이 있습니다. 1등 집안 그래도 다 태어나도 2.1등, 2.2등, 2.3등, 2.4등 이런 식으로 지상에서는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거 이것이 바로 평등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탄생 이전에 결정되었던 것들을 출생 조건에 따른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대신 탄생 이후의 자기 노력으로 대체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태어났냐를 그러니까 중요시하지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물질계 탄생 이후로 옮겨온 것 모두 어떤 탄생 이전에 결정되죠. 어떤 집안의 아이로 태어나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출생 후의 노력으로 많이 결정되게 하는 것 이것이 평등사회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이것이 물론 좋은 거지만 평등이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당연히 있죠. 뭐냐면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신체적으로 어떻게 태어나고 저렇게 태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각자의 효율과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떤 신분과 어떤 조건을 태어나서 어떤 영적 성장을 겪겠다 이런 예비한 게 다 있는데 이런 걸 다 말수하고 남녀 뭐 그런 거 다 그냥 또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 이런 그건 또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죠. 이런 평등이라는 어떤 큰 주제로 모든 이제 탄생 조건을 전부 그냥 제로화 시키는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여튼 뭐 단순히 한 구호로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노력은 최소한 해야죠. 당연히 물론 남녀 구분을 너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교조주의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성이라도 능력이 되면 남성의 일도 하고 남성도 여성의 능력이 되면은 또 그렇게 되게 하고 그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뭐 최근에 미국의 어떤 여자 축구 선수 대표가 이렇게 남녀 평등 막 하라고 그런 페미니스트이지만 그렇죠. 오히려 잘하면은 여성 축구 선수도 당연히 남자 팀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뛰어야죠. 그렇게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당한 보수를 받고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을 이제 진짜 평등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과학기술에 의한 인간 소외를 말하기도 하지만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죠. 이것은 기술의 목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오해. 그러니까 저 편하려고 한다 이런 걸로 혹은 생산의 효율 같은 걸로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인간성 말살 어떤 분업 뭐 이런 거는 뭐 저 같은 사람 아니래도 진짜 그 문제가 뭐 하찮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많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적했으니 굳이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은 물질 세계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법이다. 또 기술에 대한 얘기를 또 말했죠. 당연히 물질 세계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법. 기술은 물질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계가 영혼계를 담기 위한 노력이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러니까 그런 이 뜻이 과연 독자에게 제대로 전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반복한 것 같습니다. 기술은 물질 만능주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와 영혼계를 잇기 위한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물질계가 영혼계의 개념을 찾아가지고 그 원리를 찾아서 따르고 잇기 물질 위한 거 물질계에서 영혼계적인 여러 가지 활동과 느낌 그런 것들 좀 가져볼 수 있는 거.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편화된 휴대폰과 스마트폰 이런 게 다 결국은 연계회서와 같이 인간 개개인이 다 멀리 아무 데서나 다 개개인이 다 서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고 이런 거는 과거 물질 세계에서는 불가능했죠. 물질계에서는. 하지만 연계에서는 옛날에도 가능했고 언제나. 그런데 지금은 물질계에서 가능해진 겁니다. 마치 연계처럼. 지금도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한 각종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지금도 발달하고 있다. 이 책이 쓰여진 연도에도 계속 발달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더욱더 발달하고 있죠. 그 지향은 지상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다. 결국은 지상이 연계에 가까이 자꾸 가는 거니까 지상천국이란 게 바로 지상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지상천국이죠. 그러니까 지상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다. 지상천국에 대해서 다음에 구절에 또 설명이 됐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지구상의 물질계에 살면서 영혼계에서나 가능한 여러 행위와 느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서 또 지상천국의 정의가 나옵니다. 지상천국이 뭐냐? 자꾸 그냥 무조건 행복하고 잘 살고 그냥 무조건 그냥 그것만 정의라는 것의 뜻이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 뭐는 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걸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 가령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이 정의가 지금 달렸을지 모르지만 처음 인공지능의 정의가 뭐냐면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의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이 더 잘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컴퓨터가 더 잘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뭐 100개, 1000개의 데이터에 덧셈 뺄셈을 하고 그런 거는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잘하죠. 실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컴퓨터가 더 잘하는 거, 그래픽 처리 여러 가지 더 잘하는 거 많죠. 그 우리는 컴퓨터를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란 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거, 컴퓨터보다는 사람이 더 잘하는데 그래도 컴퓨터가 하는 거, 그것이 인공지능. 요새 와서는 또 바둑 알파고가 또 그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니까 또 그 바둑 그건 인공지능이 또 아닌, 인공지능의 정의도가 또 지금 와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하여튼 출발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잘하는 거를 컴퓨터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의 정의도 뭐냐면은 육체를 가지고 지구상에 살면서 영혼계에서나 가능한 여러 행위와 느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지상천국이다. 물론 지상천국이 금방이라도 도래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교, 사악한 교와 같은 화법이다. 사교라는 말 여기 한자로 써있죠. 그런데 뭐 혹시 또 사이비교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이비교 뭐 그거는 그건 또 사교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뭐 사교하고 사이비하고 그건 그런 혼동하기 있는데 사이비는 비슷하나 이는 이제 어조사죠. 비슷하나 또 다른 것, 그렇지 않은 것. 그것입니다. 사이비는 그런데 여기 사교는 사악할 사입니다. 사이비교라는 건 없습니다. 사이비 교준이 그런 말은 사이비 불교, 사이비 기독교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런 건 없습니다. 종교 형식적, 글쎄 종교라는 것을 어떻게 또 한정한 데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분명 사입이 무슨 뭐 그건 막연하죠. 사이비 종교라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사이비라는 것은 어느 특정하고 특별히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이비다. 그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교와 같은 화법이다. 잘 못 쓰는데 죄송합니다. 사교. 그러니까 지상천국이 오니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 곧바로 도래한다 이런 말은 지금 하는 게 아니죠. 그 방향이 지상천국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 이런 것이 지상천국을 지향한다는 것이지 그 지상천국이란 게 금방 도래한다. 우리가 우리 세대 혹은 다음 세대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아주 까마득하고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말하는 이제 영화 그런 거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100% 이제 그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세계의 구성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물질계란 거의 존재 이유 자체가 뭔가의 또 한정성, 뭔가의 또 뭔가 그런 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100%뭐 연계와 똑같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연계의 그 어떤 느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지상천국과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상천국을 지향한다는 것이지 현재처럼 첨단 기술이 고도 정보화 사회라도 진행 중의 정도는 지상천국에 까마득히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해야 마땅하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다만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이념 문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이념 이제
동물에서 신으로 갈 때 인간은 요 사이에 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로 가는 것이 바로 이쪽에 이쪽 영적인 존재에 완전히 갈 수는 없지만 지상천국, 상당히 지상천국에 수렴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인간이고, 예, 우리 사회가 지상천국에 가까이 갔다고 좀 많이 믿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좀 진보가 되고, 아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생존 경쟁 지상에서 투쟁에 가깝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보수적이고, 이런 건 뭐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좀 많이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보 보수 자꾸 뭐 어떤 파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 진보 보수를 자꾸 얘기하고, 특히 뭐 극우 극좌 뭐 서로 타협하지 않는 양쪽 진영을 가지고 극우 극좌하는데 그 이념하고 관계없습니다. 진영 자체가 고집스러워서 타협을 못하는 것이지, 아니 극우하고 극좌는 다른 거고, 극우는 그야말로 인간이 그렇게 동물과 같이 그러니까 서로 치열한 경쟁과 그 종족 경쟁 이걸 해야 된다는, 좀 인간 사회가 아직 발달 안 됐다고 보는 휴머니즘이라든지 그런 인권 그런 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극우이고, 발달했다. 극좌는 그런 서로 이렇게 그 인간 사회가 아주 발달했다, 지상천국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저기 극좌라는 사람은 저기 아나키스트, 별도의 저희 강의가 있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이 극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뭐 극우 국자가 뭐 저기 대결한다고 하는 뭐 그런 논객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극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세력 중에 아나키스트들이 있나요? 무정부주의자? 모든 사람들이 신선과 같고 군자를 넘어 성인과 같으니까 법 없이 살 사람들만 있으니까 우정부 그렇게 절대 자유 그렇게 살게 하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 정치인 중에? 근데 무슨 극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치인들도 무식하지만 논객들도 무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조회수는 10,000, 20,000, 10만 그러고 있으니 참 이 나라가 참 걱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라 걱정하자는 방송 아니니까 그거는 더 어쨌든 잘 나가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해결하기로 하고, 다음 단원을 또 준비하겠습니다.